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주강원 정우성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희 춘천 MBC를 비롯한 MBC 강원 3사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호를 사전에 파악해서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시간에 MBC 강원 3사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강원도민의 지방선거 민심을 살펴보고요. 양당의 인식과 대응 방안을 묻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 김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 취재하면서 이번 9회 지방선거 열기가 좀 뜨겁게 느껴지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다른 선거 취재 경험과 비춰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정치부를 10년 정도 출입하면서 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들 다뤄왔는데요. 네. 이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첫 평가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야 모두가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강원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4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고 또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여론조사라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MBC 강원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는 MBC 강원 3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강원도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표본 선정이나 응답률도 있겠죠? 예,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로 표본을 추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총 응답 11,611명 중 8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응답률은 6.9%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방식으로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지지도를 포함한 수치 지난 9일 월요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45.4%, 김진태 현 강원지사가 31.4% 보였고 또 강원교육감 여론조사에선 진보 단일 후보죠. 강사명 후보와 현직인 신경호 교육감이 접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 조사에서 도지사 예상 후보로 뽑힌 인물들 누가 있었는지요? 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광재 전 지사가 최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정리가 됐고요. 네. 국민의힘은 김진태 현 강원지사와 염동열 전 국회의원 간 대결 구도입니다. 네,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결과겠는데 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김 기자는 또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했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 차기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45.4%, 김진태 지사 31.4%, 염동열 전 의원 5.8%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이 김 지사를 오차범위 바뀐 14%포인트 차로 앞질렀습니다. 네. 또 기타 인물 3.2%, 없음 8.9%, 잘 모름 5.3%로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총 14.2%에 달했습니다. 선거구로 묶인 권역별로 보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지역에서만 김 지사가 우상호 전 수석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며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원주와 강릉에선 우 전 수석이 김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질렀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강릉에서 2배 이상의 격차가 난 부분이 특징입니다. 네, 말씀대로 영동 지역에서의 변화가 좀 두드러지네요. 이번엔 가상 양자 대결에 대한 응답인데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49.8%, 김진태 강원지사 37.7%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번 결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미친 걸로 분석이 되고 또 시민의식 등 뭐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강원 유권자들은 도지사 후보를 선택할 때 지역 현안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행정, 실무 경험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고 도덕성, 청렴성, 소속 정당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공약이라던가 정책, 소통과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또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에 대한 도정 운영 평가는 잘함이 40.1%, 잘못함이 45.8%로 긍정과 부정 의견 차이가 5.7%포인트죠. 매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렇군요. 도지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봤고요. 이번엔 강원 교육감 선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해서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죠. 유권자가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감 후보 개개인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고 아직도 직선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3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여러 후보들이 발빠르게 등록에 나서고 있는데 일찍부터 얼굴을 알리기 위함이겠죠. 지금까지 어떤 후보가 등록을 했을까요? 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에 4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강사명, 최강익, 박현숙, 유대균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명함 배부, 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고 예비 후보자 후원에도 둘 수가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 선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출마자들은 예비 등록을 서둘러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선거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밖에 조사에 포함된 예상 후보 어떻게 됩니까? 네, 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도지사 후보군보다 조금 훨씬 많은데요. 신경호 현 강원도 교육감과 강사명 강원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또 최강익, 박현숙, 조일현, 조백송, 주구경 출마 예정자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과 함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강사명 19.6%, 신경호 14%로 강 후보가 신교육감의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고 오차 범위 내 5.6%포인트 차로 선두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이 9.2%로 중위권에서 선두 그룹을 추격했고 최강익 5.1%, 박현숙 4.7%, 조일현 4.4%, 조백송 4.1%, 주구경 2.7% 순입니다. 반면에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30.7%로 1위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네, 부동층이 30.7%나 되네요. 자, 강원 교육감 출마 예정자만 8, 9명에 달할 정도로 정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교육감 선거 아무래도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네요. 단일화 움직임도 좀 활발하죠. 진영은 어떻게 꾸려졌는지 또 향후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그리고 조백송 강원희망교육포럼 상임 대표의 단일화 합의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두 사람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백송 대표는 유 전 장학관과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여론조사가 실시돼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출마 의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전 장학관이 제안한 통합선대위 구성 제안에 응하지 않고 범보수 후보들 간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유 전 장학관은 조 대표와의 단일화가 성사됐을 당시에 신경호 현 강원도 교육감에게 2차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교육감 선거 보수로 분류된 후보군의 단일화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이번엔 춘천시장입니다. 민선 9기 춘천시장 후보 입지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은 베일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육동환 현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정광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육동환 33.2%로 1위, 정광열 10.1%로 2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육 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1위와 2위의 격차는 16.1%포인트,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이어서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12.4, 허소영 민주당 부대변인 10, 원선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6.5,
국민의힘 최성현 전 춘천시장 후보 5.4, 한중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대변인 5.2% 순입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은 8.6%입니다. 네, 현재 육동안 춘천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8명에 달하는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눈여겨볼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춘천시장 후보군은 많이 거론이 되지만 민주당에선 육동환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정광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1위는 육동환 42.9%,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1위는 정광열 21.6%를 기록해서 두 후보가 좀 크게 우세합니다. 네. 또 춘천시 선거구로 묶인 지역별로 보면 6시장은 강남이 포함된 1, 2, 3, 4, 5선거구에서 오차범위 박우세를 보였고요. 정전 부사장은 강북 위주인 6, 7선거구에서 23%를 얻어서 오차범위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육동환 현 시장 존재감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양자 대결에서 6시장이 국민의힘 3명의 후보와 각각 맞붙었을 때 모두 절반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네. 응답자들은 시장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역 현안 해결 능력과 실무 경험, 소속 정당 등을 높게 고려했는데요. 능력 중심의 후보 검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당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현실적인 선택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유권자들은 도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 춘천시장 선거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 능력, 실무 경험, 소속 정당을 중요하게 보는군요. 예. MBC 강원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6.3 지방선거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결과 확인해 봤는데 이번 결과로 파악 가능한 점이라면 어떤 것인지 또 가장 뚜렷한 결과나 변화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네,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과거와는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강원 전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도 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 강릉과 원주를 중심으로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군요. 6.3 지방선거 이제 넉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은 좀 전초전에 불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치열한 접전 언제부터라고 예상하는지요? 네, 지금도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3월 22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3월 안에 등록을 마친다고 봤을 때 3월 중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는 초기 지지율과 인지도 경쟁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후 정책 공약과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이 판세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 진행될 선거 일정 좀 정리해 주시고요. 춘천 MBC 뉴스 취재팀으로서 이번 지선에 임하는 각오 또 마무리 인사 함께 해주시죠. 예.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 예비 후보 등록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달 20일부터는 시장과 시도의원 등에 대한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달 22일에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5월 14일과 15일에는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입니다. 6월 3일 본선거일까지 조금 촘촘하게 취재를 해서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 취재팀의 목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선거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팩트 중심의 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3 지방선거는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6월 3일 대망의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춘천 MBC 뉴스 취재팀 지방선거에 관한 모든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춘천 MBC 김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MBC 강원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이번엔 양당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도의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 의원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김용래입니다. 네, 두 분 요즘
바쁘실 텐데 고맙고요. 먼저 이 의원님은 의정 활동으로 분주하실 텐데 올해 지방선거에서 또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당 차원에서도 목표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먼저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지역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가 되겠고요. 네. 당 차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도지사를 탈환하고 시장 군수 14곳 이상 그리고 지방의원 의석수를 다수를 확보를 해서 2018년 때처럼 압승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한 전방위적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번 선거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도당과 지역위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도민께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 선거운동 기간에 지자체장들과 또 연대해서 네. 유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세 현장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지 목소리에 좀 힘이 넘치시네요. 예, 승리하도록 네. 힘내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맡았던 역할도 있으실 테고 당시의 판세, 선거 분위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당시 도의원 선거를 치르기도 했지만 선거 전에는 우리 강원 도당 산하에 있는 정책과 전략을 고민하는 강원미래연구원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제8회 지방선거는 직전에 대선도 승리를 했었고 또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이른바 청년 바람이라는 그런 붐을 좀 일으켰고요. 그런 것이 실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당에서도 젊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또 전면에 배치했었고 그 결과 제11대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청년 의원 비율이 눈에 띄게 좀 높아진 점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당시 분위기는 좀 분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흐름을 또 어떻게 지방 정치에 연결할지가 중요한 과제였다고 기억합니다. 네. 김 의원님도 당시에 젊은 의원 중에 한 분이셨고 의정활동 네. 또 열심히 해오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에 딱 1년 뒤의 선거입니다. 새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 등 이 더불어민주당은 허니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국민의힘에선 오는 1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들의 엄중한 정권 심판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이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글쎄요, 그 허니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기보다는 예. 민주당이 비상등이 돼주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새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또 성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6.3 지방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에게는 최종 평가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장 지금 19일에 내란 심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결과가 여론의 그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의 심판. 네.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1심 선고와 관계없이 우리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독재적인 그런 발상, 그 책임에 대한 최종 평가가 6월 3일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도민들께서 분명하게 평가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좀 허니문이냐 아니면 또 정권 심판이냐로 나누는 거는 좀 1차원적인 그 접근 방식으로 좀 보고요. 네. 대선 이후에 1년은 좀 기대와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이고 국민들 역시 좀 2년보다는 그 지금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좀 훨씬 냉정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앙정치 구호보다는 각 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누가 더 잘 이해하고 또 준비했느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BC 강원 3사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결과를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또 이번 선거 구도를 표현한다면 어떨까 싶네요. 이번엔 김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여론조사는 정권 프레임보다는 지역 준비도가 선거를 좌우하는 구도라고 봅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양당 모두 일방적인 우세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지역별로 격차와 접전이 좀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거나
또 부동층이 상당해서 유권자의 판단이 아직 굳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네. 눈에 띄었고요. 이 여론조사는 어느 쪽이 좀 유리하다 단정짓기보다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준비 정도가 그대로 좀 드러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 결과를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왔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선거를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층의 향방에도 앞으로 기대해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한 문장으로 민주당에서 표현을 한다면 갑자기 닥친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과 안정을 희망하는 민심의 신호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이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했었습니까? 완전 충격이었는데 게다가 내란 재판에서조차 타당한 계엄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노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번 그 여론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대 대선에서 강원도 180개 넘는 읍면동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약 160곳 가까운 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8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힌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 구도를 제가 표현을 한다면 미래 대 과거의 대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경우 21세기에 뜬금없이 과거의 그 낡은 계엄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혼란을 수습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가 미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정책 고민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선거 전략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강원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45.4% 그리고 김진태 현 지사가 31.4%로 나왔어요. 네. 과연 당에서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또 주목한 지표가 있으실까요? 예, 우상호 전 수석이 김진태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 계속 앞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을 좀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지층이 유보적인 그런 형태로 좀 옮겨갔고 그래서 부동층이 좀 확대가 되고 반면에 중도층은 민주당 쪽으로 좀 흡수가 됐다. 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되겠는데 네. 연령별 지표와 후보 선택 기준입니다.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우상호 전 수석이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이것은 도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통한 강원의 혁신적 발전을 갈망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한 도민들께서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 현안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행정 실무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 현안 해결하려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대통령이 선택했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온 검증된 실력자 우상호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6.3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떤 지표에 좀 주목하셨을까요? 네, 강원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한 건 지지도하고 또 도정 평가 사이에 나타난 좀 온도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상호 전 수석은 중앙 정치에서 인지도와 또 대선 이후의 전국 흐름이 강하게 좀 반영된 결과라고 좀 보이고요. 반면 김진태 지사는 지난 3년 반 동안 도정을 운영한 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입니다. 예. 아직 좀 부동층이 많고요. 유권자의 판단이 좀 굳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좀 단정하기보다는 도정 성과를 좀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냐가 또 향후 흐름에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양자 대결 결과를 좀 살펴보죠. 먼저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49.8%, 김진태 현 지사가 37.7%로 나왔는데요. 김 의원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자릿수 앞선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이번에 또 집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숨은 요인, 반등 요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양자 대결 결과로만 보면 분명히 우상호 전 수석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수치가
수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은 그대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 수치가 현 시점에서 정치 환경과 인지도 효과가 강하게 반영된 초기 구도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반면 우리 김진태 지사는 지난 3년 반 동안 도정을 운영한 성과와 과제가 아직 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전달되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보수층의 선택 집중 현상입니다. 예. 실제로 강원에서는 그 선거 막판에 갈수록 진영별 판단이 또렷해지는 흐름을 반복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도정 성과에 대한 설명과 지역별 체감 정책이 결합된다면 네. 지금의 수치와는 다른 흐름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 요인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강원도민의 보수층 결집 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의원님, 우상호 네. 후보와 염동열 후보 간의 가상 대결에서는 격차가 예. 24.6%, 두 배 그렇죠. 가까운 수치로 났어요. 맞습니다. 당에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시고 높은 지지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염동열 후보의 지표에 대해서 이제 2배 가까이 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서 이제 논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최근 김진태 지사께서 우상호 후보께 넓은 강원도 다니려면은 좀 바쁠 거다 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랬죠. 이 말을 좀 해석해 보면 강원도 잘 아느냐 이렇게 견제구를 날린 것 같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도지사 자리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결하는 겁니다. 네. 예, 정부 지원 잔뜩 좀 받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혹여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도 그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쓰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실무 능력이 도지사의 핵심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도민의 평가는 염동열 후보 대비 우상호 전 수석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직 선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선거는 결국 도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우상호 후보가 가진 중앙 정부와의 소통 능력 그리고 강원 현안 해결사라는 독보적인 장점을 도민들께 더욱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갈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정책으로 이 강원도의 비전을 제시할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유력 도지사 후보의 정책 또 어떤 부분이 차별화될지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현 시점에서 후보의 구체적인 정책을 논하기에는 아직 네. 이제 완벽하게 이제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우상호 전 수석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할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그것과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과 예산 그리고 국정 전반을 경험을 했고요. 직전까지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당정 상황을 가까이에서 조율을 해왔습니다. 네. 그만큼 중앙과 지방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잘 아는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강점을 바탕으로 도정 혁신 방향도 좀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부서 간 칸막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걸 허물 수 있는 협업 추진단을 제도화했으면 하는 의원으로서 네. 제가 바람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인 행정교육 모델과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혁신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우상호 후보께서 실력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 제안들 잘 수용해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직접적인 현안 해결이 가능한 인물이 우월하다 네, 이런 네. 면에서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그러면 김 의원님 입장도 더 들어보죠. 네, 차기 강원도지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구호보다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봅니다. 김진태 지사는 춘천에서 국회의원을 2차례 지내며 지역 현안을 몸으로 겪었고 또 이후 도지사로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제도 정착이라는 가장 중요한 4년을 책임지고 이끌어왔습니다. 네. 중앙과 지역을 모두 경험했고 또 강원의 구조와 행정의 흐름을 실제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이제 막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방향 전환이 아니라 연속성이고 그 연속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직 도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처음 설명해야 하는 사람보다 이미 해봤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4년간 도정을 이끈 안정감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자, 이번엔 각 지자체의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MBC, 원주 MBC, MBC 강원 영동 의뢰로 리얼미터가 춘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 또 원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 강릉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춘천은 지난 2일, 3일, 원주와 강릉은 3, 4일, 그리고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좀 총평을 해주시죠. 네, 그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지역별로 좀 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예. 봅니다. 춘천은 현직 시장에 대한 인지도와 평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나왔고요. 원주는 후보 간의 격차가 좀 크지 않은 접점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릉 역시 특정 후보의 우세 흐름이 보이지만 부동층이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결과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정당 구도 보나든 지역 현안,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행정 경험에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역별 여론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기보다는 각 도시의 상황과 민심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춘천, 원주, 강릉시장에 네. 대한 선거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춘원광 민주당 후보들이 초반 경쟁에서 의미 있는 출발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재현이 아니냐 예,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후보 구도가 지금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짓기는 좀 이르다고 네. 보고요. 또 우리 당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의 내홍과 또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중도층의 실망감,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까지 이제 4개월 가량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강원도가 전통적인 이 보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 국민의힘이 또 결집하고 네. 추격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일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그 1차 선거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민심의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출렁일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민주당은 일단 민생을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뭐 내용에 계속 쌓여 있던 어떻게 달라지던 간에 민주당은 자만하지 않고 오직 강원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인물의 장점 부각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천시장 예비 후보는 뭐 아직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야 유력 후보들이 조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전이 점점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각 당에서 예상 후보의 장점과 단점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죠. 먼저 이 의원님. 네, 민주당 후보군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량을 갖춘 그 인재풀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네. 걸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선택지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춘천시장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륜과 비전 그리고 또 실력을 갖춘 완벽한 라인업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여전히 민주당의 이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남다른 장점들을 각자 그 인재분들이 다 후보들 네. 간에 갖고 있으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라든가 소통 역량 등등 각 후보마다 분명한 차별화 그 강점들이 있고 네. 춘천의 미래를 열어갈 준비된 일꾼들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두 준비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비전과 실행력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최종 후보자로 선택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능력자분들이 만약에 민주당 최종 춘천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면 원팀 체제로 가동이 돼서 네.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을 맞죠 말씀해 주시고 일단 단점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뭐 국민의힘 입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춘천시장 선거는 아직 특정 인물로 좀 윤곽이 굳혀졌다 보기는 어렵고 네. 지금은 좀 초기 경쟁력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보면 공통적으로 좀 행정 경험이 많으시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또 조직력이라는 강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춘천은 좀 도시 확장이라든지 교통, 주거 문제,
그리고 또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같은 그런 복잡한 과제가 있는 만큼 말보다 행정을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누가 가장 춘천의 현실을 잘 알고 또 시민들께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네. 후보를 선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춘천시장 여론조사 결과 각 당에서는 다양한 분석과 의견도 내놓으셨을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이 주목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춘천시장 여론조사에서 주목한 부분은 뭐 다른 이제 지자체랑도 비슷하지만은 네. 지지 후보가 아직 뚜렷하게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직에 대한 인지도 효과는 분명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또 동시에 부동층 비중도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요. 네. 이것은 그 춘천 유권자들이 판단을 끝냈다기보다는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당보다는 후보 개인의 행정 경험과 도시 운영 능력을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단일화 과정을 좀 시민들이 많이 지켜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진 의원님 네.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요? 민주당에서는 춘천시장 여론조사 결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론 정당 구도도 영향을 미치는 예.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인물 경쟁력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현재 춘천시장이 이제 민주당의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곳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만 하더라도 완전히 그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운영 방식을 이제 과감하게 바꾸면서 강원도 우수축제 평가 1위라는 성적표와 함께 공지천이 시민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께 하나만 봐도 정당 구호보다는 실행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를 현 그 춘천시장도 예. 오차 범위 밖에서 2배 가까운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현 시장이 일 잘하면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어가는지 우리 춘천 시민들께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능력 중심의 투표가 대세인 만큼 6월 3일에도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춘천 같은 경우는 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춘천시장에 이어서 이번엔 원주시장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좀 해보죠. 김 의원님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원주 여론조사의 핵심은 다자 구도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촘촘하게 좀 붙어 있지만 예. 양자 대결로 갈수록 이제 좀 단순화될수록 그 유권자의 판단이 훨씬 냉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 다자 지지도에서는 원광수 현 시장이 24.6%, 구자열 후보가 21.69%, 원창목 후보가 17.7%로 상위권이 오차 범위 안에서 촘촘하게 예. 붙어 있지만 유보층도 14.3%라고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상 이제 양자 대결로 가면 구도가 좀 확 바뀝니다. 구자열 원광수 양자 대결은 48.3 대 31.2, 그리고 원창목 원광수 양자 대결은 42%대 32.8%로 네. 오차 범위 밖의 격차가 이제 나옵니다. 결국 그 원주에서는 인지도 경쟁이 아니라 현 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시정 운영 능력을 놓고 본격적인 선택이 시작됐다고 볼 수 네.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수치가 결과라기보다는 원주 시민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주는 다자구도와 양자구도 셈법이 참 복잡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강릉시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총평해 주시고 분석도 해주시죠. 예, 김용래 의원께서 이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강릉 그러면 이제 하실 얘기가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강릉시장 여론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두 가지는 그 현 강릉시장이 시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지금 60%가 넘어가고 네.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수 텃밭으로 강릉이 분류돼 왔는데 도지사와 현 시장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를 한참 넘어서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작년에 그 사상 최악의 예. 가뭄 사태 때 부실했던 대책, 그리고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 때도 강릉시장의 실수가 좀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강릉 보수의 상징인 이제 권성동 의원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심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강릉 시민들의 실망감 그리고 허탈감이 지지율 급격 하락으로 연결된 네.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만 강릉은 여전히 저력 있는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시인 만큼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세가 결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보수색이 상당히 짙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뒤집혔다가 다시 이긴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릉? 뭐 제가 강릉 출신이라서 이번 여론조사 가운데 강릉시장 결과를 가장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먼저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 예상 후보군이 여러 명으로 분산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들이 지지율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나눠지지 않고 그 개별 후보 수치는 좀 낮아 보이지만 네. 진영 전체의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점은 강릉이 그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에서도 좀 무겁게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그 도지사 지지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함께 보면 후보 문제가 아니라 현 시점의 정치 환경과 평가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하면은 그 강릉 판세는 한쪽으로 굳어졌다기보다는 보수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강릉은 막판으로 갈수록 인물과 선택이 또렷해지는 지역인 만큼 이번 수치는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릉 같은 경우 가뭄이나 권성동 의원 구속이 영향을 상당히 미쳤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뭐 제가 실제로 강릉에서도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딛고 일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시행에 있어서 뭐 다름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 강원도의 최대 현안 아니겠습니까? 각 당에서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하고 진행할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맞습니다. 정책의 방식이나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강원도의 최대 현안은 결국 인구 감소와 네. 또 지역 소멸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단기 공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일자리, 교통 정주 여건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어떻게 실제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중앙 정치의 구호보다는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차분히 쌓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준비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 의원님 의견 네. 듣죠? 일단 민주당은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에서 밀착형 공약 발굴을 위해서 강원민주연구소와 함께 브레인스토밍 또 정책 비전 토론회 이것을 벌써 마쳤고요. 네. 출마 예정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마치고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계속 지금 이슈 중인데 그렇죠. 이 부분 중요하죠.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강원특별법과 그리고 광역통합지역 못지않게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상호 후보와 허영 송기영 국회의원께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3월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네. 원내대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함께 병행하면서 계속 협력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좀 드려볼까요? 지난 2022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50.9%였는데 강원도의 경우에 약 57%로 전국 대비 좀 높았어요. 네. 대선 투표율이 79%, 총선 투표율 67%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는데 이런 수치를 보인 원인 또 이번 선거에서 뭐 기대하는 바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그 현저히 낮았던 그런 수치의
대해서 이번 네. 선거에서는 많이 이제 끌어올려야 민주당이 승리에 네.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6월 3일까지 도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고 또 경청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당에 잘 전달을 하고 도당은 또 도민의 목소리를 공약화시키는 그래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잘해서 민주당 선거 전략은 뭐 단순하면서도 확실합니다. 장점은 살리고 네. 단점은 줄여가자. 예,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보다 좀 낮게 나타나는 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네. 현상이고 강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중앙정치 이슈에 비해 좀 관심도가 낮고요.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강원도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은 도민들께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로 좀 네. 읽히고요. 이번 선거는 정당 간의 경쟁을 넘어 우리 지역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점을 잘 전달해서 더 많은 도민들께서 투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총선과 대선을 가늠할 또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데 끝으로 당 차원에서 이 지방선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다할 계획이신지 유권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지선하고 대비해 볼 때 국민의힘보다 좀 빠릅니다. 네. 공천 일정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후보들이 자신을 그만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화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왔고요.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4년 후에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자신 있게 마지막까지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지방선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권력을 뽑는 선거를 넘어서 이후 정치 흐름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선거를 중앙 정치의 연장선이 아니라 지역에서 누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각 지역의 후보들이 지역 현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직, 정책, 현장 지원을 차분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무엇보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선거보다는 선거 이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정당 이름보다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선택에도 국민의힘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시강원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MBC 강원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선거 전초전에 불과하고 결과는 6월 3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각 당과 후보자들은 앞으로 넉 달간의 여정이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지선이 진정한 강원도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중대한 이벤트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여기 시강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